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직률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직률. 뭐냐면 직원들이 쉽게 그만두거나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예요. 뭔가에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회사의 철학이 다른 경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평가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 대표의 철학이나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거짓에 대한 행동들을 강요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가맹점주들을 대하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연봉이 일의 강도라든지 업무의 시간에 비해서 지극히 연봉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도 아무래도 이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20대의 그런 젊은 층에서 이직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방문을 했을 때 뭐가 활기차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처음 본 예비 창업자에게 인사를 한다거나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회사가 살아있거든요. 그런 것은 회사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님이 굉장히 좋거나 직원들의 멤버십이 굉장히 좋은 경우, 가게가 좀 잘 안 되는 곳을 가면 약간 좀 우울한 면이 있잖아요.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사장님들이 아무래도 장사 안 되다 보니까 좀 우울해서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성장할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활동적이고. 그런데 반면에 회사가 되게 침울하거나 회사의 직원들의 얼굴이 거의 썩소 내지는 웃지 않는다거나 예비 창업자를 만났는데도 반갑게 어떤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이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찾아갔을 때 그런 분위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직을 하는 경우는 또 회사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비전이 있을 거라고 잡코리아나 아니면 이런 그런 곳에서 보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직원들의 이직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사 대표의 비위가 많은 경우입니다. 회사 대표가 사사건건 거짓말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휘말려 있거나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도 다 성인이기 때문에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분위기와 또 회사의 오너십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그 이직률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강연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또 이런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조회량을 검색하면 유의미한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네이버에 어떤 단어를 쳤을 때, 예를 들면 딸기라는 단어를 쳤을 때 딸기의 검색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서 네이버의 검색량이 갑자기 높아진 경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그 어떤 특정 브랜드가 한 1년 정도 우상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직선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단지 몇 개월만 네이버 검색량이 높았다고 해서 과연 이 브랜드가 소비자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긍정적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절대적인 착각이세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량이 높다고 해서 긍정적인 어떤 관심으로 그 특정 브랜드를 검색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높다 그래서 유망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점,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투 프랜차이즈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투 프랜차이즈 이제 대명사일 수 있겠는데요. 대왕 카스테라가 순식간에 무너진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대왕 카스테라는 특정 TV의 프로그램에서 안 좋은 면을 좀 부각을 좀 시켜서 순식간에 그 전국의 대왕 카스테라
가맹점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망한 이제 그런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미 대왕 카스테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뭐 식용유를 대량으로 써서 몸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소재로 다루었지만, 실제로는 그 대왕 카스테라가 전국에 너무 많은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미투 브랜드로 따라붙으면서 전국에 정말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렇게 대왕 카스테라가 유행으로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투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특정의 창업 아이템이 독점적으로 혼자만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플러스 알파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특정 브랜드보다 훨씬 더 강한 브랜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브랜드, 첫 번째 부각이 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됐던 그 원조 브랜드를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까지, 물론 어떤 게 1위고 어떤 게 2위냐 뭐 이런 가치 평가는 사람마다 개개인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매출에 대한 1, 2위를 가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가맹점 수로 1, 2위를 또 다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위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3위부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3위부터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브랜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창업 아이템이 유행으로 그칠지라도 가장 오래 남는 게 그 유명한 첫 번째 원조 브랜드이기 때문에 미투 프랜차이즈는 조심하시되, 두 번째까지는 뭐 괜찮을 수는 있지만 세 번째부터는 특별히 꼼꼼하게 좀 따져가면서 브랜드 가맹 계약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위험한 프랜차이즈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최근 3년 동안의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브랜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그 정보 공개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검색란이 있는데요. 그 특정 브랜드를 검색하면 이 회사가 재작년에 마이너스였는지 3년 전에 마이너스였는지 또 흑자로 돌아서서 흑자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짜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가맹점수와 직영점수도 볼 수 있습니다. 직영점수가 없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가맹사업을 위해서 직영점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직영점수가 갑자기 뭐 늘 수도 있는 거고, 직영점수가 많았었다가 0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영점수가 아무래도 한 개라도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맹점수와 직영점수의 3년 동안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있습니다. 가맹점의 변동 상황, 그러니까 신규 개점이 몇 개고 3년 동안에 신규 개점을 몇 개를 했고 계약을 종료를 몇 개를 했고 해지를 몇 개를 했고 양도 양수를 몇 개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신규 가맹점수보다 폐점수가 더 많다면 뭔가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물론 뭐 폐점수가 더 많다 그래서 특정 어떤 이슈 때문에 또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모두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규 개점수보다 종료수와 폐점수가 더 많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이 브랜드에 대해서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까지 나옵니다. 지역별 평균 매출이 나오는데요. 그 평균 매출액이 그 총량, 평균 매출액보다는 평당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당 매출액이 높은지 안 높은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뭐 서울은 뭐 평균 매장의 규모가 20평인데 부산은 40평이에요. 그런데 서울이 더 매출이 좀 높다면
평균 매출로 따지면 평당 매출로 따지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오를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 매출도 중요하지만 평당 평균 매출이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공정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평당 매출이 또 나옵니다. 3.3 평방미터당 평균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의 법 위반 사실도 나오고요. 그 브랜드에 대한 법 위반 사실, 그리고 광고비를 얼만큼 집행했는지도 나옵니다. 이 광고비는 물론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브랜드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가맹점과 본사의 성장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본사가 광고비를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그 어떤 지원을 얼마큼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금, 그러니까 가맹금이라면 가맹비, 교육비, 물품보증금을 우리가 통칭해서 가맹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맹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는데요. 컨설팅 업체와 짜고 권리금을 부풀려서 부풀려서 얻는 그런 수익의 뭐 일정 부분, 절반이나 일정 부분을 그 본사의 대표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이건 약간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업무와 관련돼서 밥을 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와 특정 컨설팅 업체 혹은 그냥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개인 점포 개발 업자와 짜고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이 가맹점주가 되겠죠. 가맹점주가 계약을 하는 그 점포에 대해서 양도인에게 받는 그런 권리금을 부풀려서 뭐 3, 4천만 원씩 부풀려서 거기에 절반 정도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떼어주고 그 절반을 컨설팅 업자가 가져간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쵸? 이 부분은 분명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그 컨설팅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업체를 만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나눠 갖는다.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가공된 다량의 기획 기사와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카페의 글을 통해서 SNS에 이런 그 가짜의 기사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나쁜 게요. 사실과 다른 그런 허위의 기사들을 돈을 받고 써주는 그런 언론의 기자도 문제고요. 그 언론사도 문제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기사를 쓰는 건 중요하지만 과장되고 허위에 가까운 그런 기사들을 그냥 본사에서 넘겨주는 그 글을 그대로 언론에 띄워서 기사로 낸다? 이거는 그 사람들도 저는 공범이라고 보고요. 또 돈을 받고 블로그를 써주는 사람들, 또 카페에 글을 써주는 사람들도 저는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착한 예비 창업자들이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사기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와 같은 공범이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사실 더 많은데요. 이 10번째를 제가 오늘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오픈 후에 관리를 전혀 안 해주는 회사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개설할 때만 약간의 그 설탕 발림으로 뭐 간쓸게 다 빼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을 오픈해 놓고 나서는 찾아오지도 않고 뭐 대표가 매일 찾아간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간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론 바쁘니까 오실 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가맹점주에게 처음 만나서 상견례하고 가맹 계약을 쓰는 그런 가맹점주분에게 거짓말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예비 창업자분들은 본인이 기술이 있으면 독립형 창업을 하겠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한다는 건 본인의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동반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 않게 내 가맹점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분에게 처음에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창업은 쉬우나 수성은 어렵다. 성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리를 정말로 잘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본사에서 처음에 가맹 계약할 때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가맹점 몇 군데만 돌아보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본사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처음에 막 뭐 다 줄 것처럼 하지만 다 뭐 관리해주고 뭔가 다 줄 것처럼 하지만 그러지 않는 회사, 그 회사를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가맹점은 또 폐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폐점까지도 도와주는 회사가 있다면 엄청난 아마 그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10가지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